그럼 먼저 속이 시원하게 풀리는 황태 해장국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뭔가요? 얘가 지금 쌀뜨물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쌀뜨물이 없으시면 그냥 물 활용하셔도 괜찮고, 네. 지금 황태 같은 경우는 이제 손으로 좀 찢어주시든지 아니면은 가위로 좀 자르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먹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요거를 쌀뜨물에 불려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 황태는 굉장히 쉽게 불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제가 집어넣고 불려도 그냥 물 속에 넣자마자 요거를 바로 꺼내도 사실은 금방 보시면 여기 말랑말랑하죠. 스펀지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불거든요. 그리고 설사 조금 덜 불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를 잠시 이렇게 두면은 그 사이에 자기가 또 불어버려요. 자, 그래서 넣었다 그냥 바로 뺐는데 바로 그렇죠? 예, 빼주세요. 근데 요 국물에 그럼 이제 북어 맛이 그대로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국물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국의 국물로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황태만 건져서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국물은 쭉 따라주시고 황태만 준비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황태만 먼저 이제 볶아서 이 물을 붓고 이제 끓이는 과정까지 먼저 해둘 거예요. 왜냐하면 콩나물이 좀 익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불로 좀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또 요 황태가 또 기력 회복에 참 좋잖아요. 그렇죠. 사실 단백질도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뭐 간 해독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좋아서 전날 뭐 과음을 하셨다던가 그렇죠. 소화가 좀 안 된다던가 하시는 분들이 또 드시고 맞아요.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 불린 황태를 좀 볶으시는데 이렇게 볶으시면서 콩나물을 같이 볶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이제 콩나물을 처음부터 이렇게 막 끓이게 되면 이게 수분이 좀 확 빠지지 않을까요? 보통 이 콩나물이 좀 이렇게 그 실처럼 가늘어질까봐 지금 걱정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콩나물 자체가 바깥에 이제 양념이나 간이 되어져 있을 때 그 삼각 현상으로 수분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런 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오히려 열을 이렇게 한번 가해서 익혀주면 오히려 이 상태가 딱 고정이 돼서 나중에도 사실은 이 통통한 상태가 그대로 가요. 그래서 지금 같이 볶아주는 거예요. 야, 이게 오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콩나물을 넣고 끓여야 콩나물의 모습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아삭한 맛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까 이제 준비한 국물을 부어서 이걸 이제 끓여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콩나물이 익을 때까지는 끓여줘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끓이도록 할게요. 뭐 끓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 사이에 저희는 다른 재료 손질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부도 좀 준비를 했고요. 두부는 원하시면 넣어주시고 아니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아침에 사실 굉장히 그 든든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재료잖아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떠서 먹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깍둑썰기로 준비를 해볼게요. 파는 어슷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달걀이 빠지면 또 서운하죠. 들어가야죠. 달걀을 풀어주시고. 그러면 사실 이제 황태국도 전부 다 이제 재료가 준비가 된 거예요. 오늘도 역시나 간단하네요. 그래서 사실 요리가 복잡하고 준비할 게 많으면 아무래도 좀 안 해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이제 갈치구이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갈치를 제가 손질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이제 뭐 기본 손질은 해서 많이 나오는데 겉에 보면 이렇게 이제 지느러미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느러미는 가위로 잘라주시는데 모든 지느러미는 머리 쪽에서 꼬리 쪽을 향해서 이렇게 뻗쳐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자르면 나중에 보면 안 잘린 부분이 꼭 생겨요. 그래서 꼬리 있는 쪽서부터 그 지느러미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자르신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이제 나머지는 전부 그 껍질을 긁었는데 이 갈치 비늘 자체가 원래 이 립그로스 그 재료로 섀도우 재료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굉장히 이 흡착력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으면 위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잘 들러붙는데요. 네. 그래서 껍질은 가능하면 이렇게 좀 긁어주세요. 네. 그래서 뭐 완전히 깨끗하게까지는 아니라도 겉에 있는 좀 단단한 붙어 있는 거는 좀 걷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소금을 뿌려서 이제 밑간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 고추장 양념을 다시 이제 또 한번 바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간을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돼요. 저 갈치 양념을 좀 주시겠어요? 네. 네. 자, 손질된 갈치에다가 이게 이제 기본 간을 또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어서요. 소금만 이렇게 살살 좀 뿌려주시고. 사실 갈치는 뭐 비린내가 있거나 좀 이런 생선도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 만약에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에는 생강즙 같은 것도 같이 좀 뿌려주시거나 술도 약간 섞어서 뿌려주시면 또 효과적이에요. 갈치를 오늘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제가 집에 냉동실 열어봤더니 네. 이제 꽝꽝 얼은 생선이 이렇게 많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걸 녹여서 먹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예. 봉지가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아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잘 안 녹아서 빨리 좀 배는 고파서 먹고 싶어가지고 네. 그냥 하다가 막 지어다 보니까 살이 다 부서지더라고요. 다 부서지죠. 냉동실에 있는 이 생선들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넣을 때 아예 덩어리로 들러붙지 않을 정도로 한 번에 먹을 양만큼씩만 일단 포장을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밀봉된 상태에서 포장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나중에 해동을 할 때는 사실 이 알미늄 원래 그 판 같은 게 열 전도가 좋아서 그런 데 위에 얹어두면 굉장히 빨리 되는데 집에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알미늄 호일을 한 2번 정도 감싸서 두세요. 그냥 실온에요? 예, 실온에 두면은 그냥 뒀을 때보다는 훨씬 빨리 얘가 해동이 돼요. 꼭 한번 써먹어야겠네. 자, 이제 밑간을 해두고 고추장 양념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이제 고추장 양념장이니까 고추장 넣어주시는데, 우리가 집에서 먹는 고추장 양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제육볶음도 있고, 뭐 오징어 볶음도 있고 많은데, 이렇게 하실 적에 3대 1대1 비율만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고추장이 3이면, 그 다음에 설탕이 1이고, 간장이 1이에요. 그 이제 나머지 다진 파마늘, 참기름, 깨소금, 후추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들어가도 적게 들어가도 실제 맛에 그렇게 큰 영향은 안 줘요. 그러니까 3대1로 넣어주시고 황금 비율 3대 1대1 고추장. 저도 잊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섞은 상태에서 요건 다진 파 흰 부분이고요. 다진 마늘, 그다음에 생강, 참기름, 후추 좀 넣어주시고 깨소금까지. 어머나.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 두고요. 지금 옆에서 북어 육수 냄새가 지금 많이 올라오죠. 콩나물이 또 들어가서 그런지 저는 그냥 황태해장국이 아니라 콩나물 황태해장국. 맞아요. 네. 그래서 저거부터 먼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불로 잠깐 이동을 해서 황태해장국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보통 콩나물은 한 5분 정도 익히면 다 익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요거 이제 국간장이에요. 국간장으로만 전부 간을 하면 국물이 너무 시커매지니까 한 큰술 정도만 먼저 넣어서 기본 그러니까 색깔이 너무 해치지만 않은 정도까지만 국간장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새우젓을 이용을 해서 간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식성에 따라서 그리고 새우젓에 따라서도 조금씩 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감안하셔서 처음에 조금 적게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 두부 썰어 놓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두부도 좀 넣어주시고. 와, 푸짐합니다, 선생님. 다진 마늘도 좀 넣어주시고. 보고만 있어도 속이 확 풀리네요, 선생님. 그쵸. 그래서 그냥 밥 조금만 말아서 먹어도 뭐 단백질도 들어있고 콩나물도 들어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어서 사실 그냥 김치 한 가지하고만 먹어도 이렇게 부족하지 않은 식사가 되거든요. 조금 더 얼큰하고 시원한 맛 원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더 많이 넣으셔도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청양고추 송송 썬 거나 아니면 고춧가루도 약간 추가해서 드셔도 괜찮고요. 이제 그건 식성에 따라서 조율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물이 팔팔 끓을 때 이제 주라를 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달걀도 알이잖아요. 네. 알을 줄로 내린다. 그래서 줄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줄알을 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거는 반드시 국물이 전체적으로 팔팔 끓고 있어야지 되고 중앙보다는 바깥이 이게 열을 더 많이 그릇에 의한 열 전도에 의해서 바깥이 끓고 있잖아요. 요 끓고 있는데 주변으로 달걀물을 흘려주세요. 줄알을 쳐주세요. 자, 이때 주의하실 게 지금 넣고 나서 달걀이 익기 전까지 흔들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막 가루처럼 부서지면서 국물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이 달걀 자체에 좀 부드러운 약간 하늘하늘거리는 느낌이 없어져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익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로 달걀이 익었죠. 그죠? 자, 이 상태가 만들어지면 이제 마지막에 파 넣어주시고. 네. 대파 넣어주시고. 후춧가루 약간만 추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간을 보셔서 부족하면 그때 이제 추가로 새우젓을 좀 더 넣어서 간을 맞춰주세요. 아니면 이제 소금을 해주셔도 괜찮고. 자, 그러면 이제 완성이죠. 야, 저 완성육수 준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야, 정말 맛있겠는데요? 와, 이 냄새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아쉬워요.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해 드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 달걀이 너무 익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부드러운 느낌이 살도록 해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또 콩나물 자체로도 굉장히 좀 시원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콩나물하고 넉넉히 담아주시고 옆에서 엄마나 아내가 이렇게 막 냄새 맛있는 냄새 풍기면서 요리해주고 그러면 좀 행복하잖아요. 네. 사실 제가 황태해장국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네. 어떻게 처음에 만드는지 몰라가지고 요즘 이렇게 팔더라고요. 파는 것도 많이 있죠. 네, 근데 그걸 해먹었는데 약간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뭔가 아쉬운. 제가 뭐 다시 끓이기도 했는데 이거 아닌데 했는데 이거 꼭 한번 제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국물을 한 사발 마시면 정말 든든해지겠는데요. 자, 시원하고 개운한 황태 해장국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같이 먹으면 더욱더 좋은 고추장 갈치구이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좀 전에 갈치에 이제 우리가 밑간을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겉에 밀가루 옷을 입혀서 제가 이제 구워보도록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겉에 있는 수분을 프라이팬하고 닿지 않게 하면서 중간에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밀가루가. 그래서 이제 수분 없이 너무 덧가루는 많이 안 생기게 이렇게 가볍게 좀 털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생선에다가 이렇게 구이를 할 때 밀가루를 싹 발라서 하면 더욱더 맛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생선이 구워지면서 안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육즙이 나오잖아요. 근데 겉에 이렇게 밀가루로 막을 하나 만들어 두게 되면 바깥으로 나오질 않게 되니까 생선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이 생선 비늘이 사실은 후라이팬에 잘 들러붙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콜라겐 성분이 많아서 잘 들러붙게 되는데 밀가루가 있게 되면은 그 껍질이 벗겨지는 걸 막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생선구이나 이런 거 하면 나는 항상 생선이 잘 부서지고 모양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는 방법처럼 이렇게 겉에 밀가루를 묻혀서 해주시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세요? 뭘 먹으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분이시구나. 예, 이게 자꾸 부서지니까.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요리하면서도 속상하잖아요. 맛있게 먹고 싶었는데. 오늘 좀 많이 배워갑니다, 지금.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먼저 고추장을 처음부터 발라서 구우면 고추장은 타고 생선은 익지를 않아요. 나중에 이제 양념이 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해서 한번 익혀주고 그 다음에 고추장을 더 씌워서 익히는 걸로 할게요. 생선을 넣고 구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통 요 상태로만도 드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갈치구이 상태로만도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고추장 양념을 발라 구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뭐 육개장이나 이런 국이면 사실은 그냥 구워서 드시는 게 좋고, 조금 오늘은 이제
그 담백한 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운맛이 없는 그런 경우는 고추장 양념 같은 거 해서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좋고. 밖에 나가서 이거 갈치구이 먹으면 비싸거든요. 맞아요. 이거 딱 2덩이 나오고 몇만 원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갈치 자체가 생선이 비싸서도 있는데 요즘 이제 수입품 갈치도 좀 있잖아요. 네. 이제 맛에 그래도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특히 이제 내장 있는 쪽 같은 경우는 빨리 안 익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눌러 보시면 약간 이제 단단하게 될 때까지 신경 써서 익혀주셔야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양념장을 덧발라 주세요. 어느 정도 분량으로 넣어주시고,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양이 많을 때는 조리듯이 해주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쳐발라 주신 다음에, 지금은 이 양념장이 이미 생선은 다 익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바르고 뒤집어 주시고. 한쪽에다가만 양념을 입히나요? 아니에요. 이쪽도 이제 해줄 거죠. 야, 이 고소하고 맛있고 부드러움이 극치니 또 갈치살, 여기 또 양념까지 입혀지니까, 네. 어우, 미치겠습니다. 예. 맛있는 냄새 나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뒷면도 가볍게 한 번만 익혀주시면.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이제 네. 고추장 갈치구이를 했지만, 네. 뭐, 고추장 고등어 구이가 되는 물론이죠. 거죠? 예. 물론이죠. 어떤 생선이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그릇에 담으면 되거든요. 예. 쉽죠? 간단합니다, 선생님. 네. 이제 가능하면 이제 같은 방향으로 되게 좋게 담아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고추장 갈치구이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자, 칼칼한 밥도둑 고추장 갈치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영양 만점 황태 해장국. 집에서도 손쉽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콩나물을 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볶아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콩나물의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다는 사실. 구수하고 시원한 맛에 한 그릇 뚝딱. 황태 해장국으로 건강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